멀어요. 자, 독서 지문 한번 126페이지 봅시다. 자, 독서 지문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요, 이거 미리미리 해주셔야 돼요. 예술 지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에서 비문학을 출제를 할 때요, 지문을 뽑아낼 때요, 지문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크게 어떤 지문을 발췌를 하냐면 수능에서는 이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이 있는 거를 뽑아냅니다. 글이 전체가 있잖아요. 그 전체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낼 때는 크게 3단 구성으로 지문 국어는 교수 하나하고 현직 교사 2명하고가 일반적으로 수능에 들어가거든요. 여기 한 사람이 더 들어가요. 지문만 검토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어는 총 4명이 들어가요. 출제위원이. 그래서 3단계로 나눴을 때 예술지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요, 고등부 가서 비문학 안 어렵습니다. 알았죠? 지금 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똑같이 하는 얘기야. 선생님 비문학 어려워요. 실제 수능에서도 애들한테 물어보면 비문학이 어려웠어요, 문학은 쉬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제를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공부로 따지면 문학 공부가 더 어려운 거예요. 비문학은 이 안에서 근거가 다 제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자꾸 뭘 한단 말이에요. 선택지를 보면서 자기가 이 말은 이거일 거야 라고 해석을 바꿔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 고등학생들한테는 절대로 그거 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그냥 선택지에 나온 이거에 대한 OX가 여기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만 잘 찾으면 비문학은 끝나는 거야. 거기에다가 뭐 여기다 의미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해석하려고 절대 그거 하지 마라. 알았죠? 그럼 예술 지문에는 크게 3개로 나눴을 때 어디 뭐가 돼 있냐면, 첫 번째 문단에서 주로 뭐가 나와? 첫 번째 문단에서는 모든 글에서 중심 화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중심 화제 중요하다는 건 뭐겠어요?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문학과 구별하죠. 비문학은 뭐가 중요한지만 알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뼈를 잘 간수리는 친구가 비문학은 잘해요. 그 다음에 이 중심화제가 만약 어려운 단어라면 요거의 개념이 이 앞에 좀, 이 개념은 무조건 문제를 출제돼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 수능에서 얘기하면 이거 3점짜리 이 보기 문제가 나오면 다 개념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례 적용 문제. 사례 적용 문제 풀 때 이 개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가운데 부분은 뭐냐면 이 중심화제에 대한 특징이 나오든가, 이 중심화제가 하나야.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특징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여기 마지막 문장에 요 밑에 하부문이 A, B, C가 있다고 그러면 각 문단에서 A, B, C의 특징이 나옵니다. 종류가 나옵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알겠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A, B, C가 있으면 A, B, C를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의 특징이 나오는데, 요거 아니면 이거의 종류의 특징이 나와요. 종류의 특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선생님 구체적으로 특징이 어떤 게 다 특징이야?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중요한 거야. 뭐 첫 번째, 종류가 나오면 그거의 개념도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관계를 잘 따지셔야 됩니다. 알았죠?
장단점 나와 있으면 요거 출제 요소예요. 특징입니다. 장점, 단점. 혹은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요거 말고 문제점 제시되어 있고 요거에 대한 해결 방안 나와 있으면 역시 출제 요소예요. 문제 나와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 효과 나오면 이것도 뭐야? 출제 요소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목적이라든가 예술 지문은 목적을 다른 말로 하면 취지라고 해요. 취지 같은 거예요.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역시 시험 문제 출제 근거가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기능과 역할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특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나오면 뭐다? 중요 표시 하셔야 돼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계속 선생님 지적을 하겠지만 단순하게 눈으로만 읽으면 실력 안 늘어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 손이 따라가다가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중요 표시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지 비문학을 고등학교 가서 잘합니다. 그래야 수능 등급이 나와요. 선생님이 내시는 학교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출제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작품으로 똑같이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수능은 60만 명이 한 해마다 60만 명 정도가 본단 말이야. 얘네들이 다 똑같이 정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규격화가 돼 있다면, 정형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수능은 선생님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하는 방식대로만 그대로 따라오면 100점 가능해요. 근데 어떤 애들이 100점 못 맞아요? 첫 번째 게으른 애들. 게으른 애들은 절대 100점 안 나옵니다. 그거는 잘 나오면 3등급이에요. 잘 나오면 정말 잘 나오면. 물론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두 번째는요, 잘못 습관된 애들은 안 고쳐져요. 고등학교 때. 그러고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고3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2년을 그냥 헛소비하고 3년, 3월 모의고사 보고 그래도 점수가 나왔거든? 그래서 나는 그거는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3월 모의고사 보면 왕창 무너지는 겁니다. 1, 2학년 거하고 고3 거하고 지문 자체가 난이도가 달라요. 쓰는 말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1, 2학년 때 등급이 내 등급이야. 이런 착각은 버리셔야 돼.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건 뭐죠? 3학년 겁니다. 수능 한 번 보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나 그냥 학원 다니고 그냥 학원 시키는 것만 했는데 가급적 1두고 2두고 그래. 그러니까 그건 걱정 없어 이러고 있다가 3월 고3, 3월 모의고사 딱 보고 나서는 왕창 무너집니다. 나 모의고사 자체적으로 학원에서 봤을 때도 1, 2등급은 나왔어. 현장과 학원은 달라요. 그러니까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보다 자기 등급을 한 단계 아래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서 1, 2등급 나왔던 애가 2등급으로 마감을 하면 방금 잘한 거예요. 걔는 실력이 그만큼 겨울방학 때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등급이 나왔는데도. 왜? 난이도가 높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은 이걸 시키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거는 과제 아니에요. 수능의 기초적인 걸 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숙제니까 선생님 숙제 내니까 그냥 문제만 띡띡띡 이렇게 풀어가지고만 차라리 나는 하지 말라고 해요. 뭐하면 이거? 스트레스 받고. 그죠? 근데 내 공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문학은. 알겠어요? 그럼 뭘 해라? 읽으면서 뭐가 중요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어떻게 여기 지문이 지금 짧아요. 중학교라서
이재용 선생님이 일단 텍스트가 짧은 걸 넣어놓는데 실제 고3분은 안 그래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가야죠. 그죠? 이걸 잘하는 애가 비만 잘하는. 선생님이 이때까지 만점자 만들어 놓은 애들 중에서 전부 다 고3 때 막 무너져가지고 막 과외 돈은 얼마든지 들니까 과외 좀 해주세요. 고3은 안 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고3 과외 안 합니다. 내가 얘를 데리고 1학년 때부터 뭐 과외를 했던 사람들은 하죠. 근데 어느 순간 고3, 3월 모의고사 보고 나한테 찾아왔어. 내가 걔가 뭘 알고 그거 나 책임 못 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각성화 수준으로 받아요. 너 진짜 내가 죽으라도 죽는 신용까지 할 거야? 걔네들은 절박하단 말이에요. 한다고 그래요. 어머니한테도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하다가 얘가 만약에 내가 하는데도 안 따라오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그 습관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3학년 거는 오버타임이 옵니다. 80분 안에 45문제? 여러분들 지금 보면 다 풀 거예요. 왜? 필을 푸니까. 그냥 한 번 읽고 이게 답인 것 같아? 이렇게 푸니까. 그죠? 그럼 운 좋으면 맞는 거고 운 나쁘면 틀리는 거죠? 그럼 등급 나오겠어요? 죽었다 깨어났다. 그런 습관 버리셔야 돼요. 선생님이 여기 나온 텍스트를 보면 되게 쉬운 텍스트가 되어 있는데 이걸로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다 기출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엄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실력을 키워요.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선전이란 말이에요. 축구로 얘기하면. 예선에서는 한 번 져도 돼, 안 돼? 되죠? 근데 본선에서는 한 번 지면 돼요, 안 돼요? 떨어져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준비 단계란 말이야. 고등학교 올라가기 위해. 근데 여기서 준비를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이게 본선 경기에서 좌지우지가 된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그래서 중등부에서 학원 안 다녀오고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애들 있죠. 내가 장담하건데 걔네들 전교에 뭐 만점 맞고 90점 맞고 뭐 이런 애들 있어요. 장담하건데 고1 때 자기 혼자 그렇게 하면 100% 망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첫 중간고사 보고 막 점수에 충격을 받아. 내 점수에 내가 국어를 이런단 말이에요.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학교 점수는 말 그대로 그냥 점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실력은 내가 처음 보는 글이라고 갖다 주고 하면 분석이 돼야 돼. 이게 실력이야. 이론을 접목을 시켜야 돼, 문학은. 이게 실력이야. 내가 처음 보는 작품에도 분석이 돼야 돼.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내신 외부직은 열나면 안 나와요. 외부직은 시험 범위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내고 싶은 거 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1학년 때 빡센 학교들은 중세국어로 표기된 시조가 나온다고 그랬죠? 중3 때 그래서 시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문. 현대국어가 아니란 말이야. 중학교 때처럼. 미쳐버려요. 도대체 국어는 국어 같은데 뭐야? 모르겠어. 뭔 말을 하는 건지. 그거 미리 연습 안 하면 박살납니다. 다 준비 단계를 철저하게 거치셔서 뭘 쌓아야 돼? 실력 쌓으셔야 돼. 알았죠? 그럼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느냐? 마지막 문단에는 의의 나오면 마지막에 뭐 보시면 돼요. 의의. 이거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항상 위치가 여기에요. 알겠죠?
이 예술 작품이 갖는 의미, 의의는 의미예요. 알겠어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런 걸 기초로 해서 한번 봅시다. 7번 문제 잠깐 볼까요? 7번 문제가 아니네요. 자, 9번 문제하고 10번 문제인데요. 9번 문제가 어떤 유형이냐면 내용치 문제예요.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범위는 없어요, 그거는. 근데 뭐는 있어요?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텍스트 나와? 절대로 안 나와. 14년부터 수능이 시작됐는데 단 한 번도 비문학이 똑같은 지문이 나온 적이 없다. 수능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유사 지문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능도 뭐다? 유행이 있다. 철학 지문 나오면 철학 지문이 3학년 때 항상 주시대요. 고3 때 올해 철학이 유독 강조가 됐어? 그러면 그의 수능 철학으로 나오는 거야. 인문지문에서 철학은 애들 제일 싫어하는 철학이 졸라 어렵거든요. 나는 생각하는 오뎅이다. 그죠? 오뎅은 왜 과연 생각을 했을까? 쟤는 무슨 생각하면서 이렇게 턱받치고 있을까? 그런 걸 분석하는 게 철학이야. 야,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착했다. 아니야, 악했다. 서로 그걸 주장하는 게 철학이란 말이야. 그죠? 사람마다 달라요. 철학자마다. 성질나죠. 그래서 한때는 서양 철학이 유명했던데 서양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졸라 오래된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 고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천재였나 봐. 예술 쪽에서도 여러분들 왜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미술? 신체 남자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 이거 아테가 그린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술가이면서 의사야. 거기다가 철학자야. 나는 그렇게 못해봤을까?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넘어가? 플라톤으로 넘어갑니다. 이데아. 이데아가 뭐예요? 이게 인간의 도덕적 윤리 어쩌고저쩌고. 머리 보겠습니다. 그죠? 예술은요, 옛날에는 은미체 중에서 잘 나왔거든요. 체는 잘 나와요. 음악하고 미술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 예술이요, 오만데 다 예술이야. 건축도 예술이야. 나무 자연도 예술이야. 그죠? 범위가요, 열나 넓어졌어요. 옛날에는 사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 미술 근데 우리 종이형이 나왔네, 그죠? 제목 안 줍니다. 여러분들이 중심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1문단부터. 자, 한 가지 문단이 바뀐다는 얘기는 중심 내용이 달라진다는 소리야. 알겠지? 문단은 이렇게 끊어 있는 거야. 손이 같이 움직여야 돼. 알았죠? 그 다음에 문단에서도 중요한 문장은 대부분 첫 문장 아니면 끝 문장이 대부분 있어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야. 요 안에는 주로 세부 내용이 들어가요. 세부 내용에서 내용이 출제자야. 니들이 출제자는 멍청하게 하나에다가 다음 주 윗글의 내용 좀 옳지 않은 것은 그럼 4개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는 얘기 아니야. 요거를 한때 모아놓겠니? 모아놓고서 출제자는 그 바보지. 어떻게든 각 문단에 선택지를 뿌려놔요. 근거를 흩어집니다. 이런 거는 문제를 한번 스캔을 해줘야 돼. 그치?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내용식 문제는 스캔을 한 다음에 나오면 바로 가서 그 선택지 문제 번호하고 상관없어요. 무슨 습관 들이지 마세요. 객관식 문제만 지금 이게 수능 유형이거든요. 8번까지는 수능 유형 아니에요. 그건 이제 문제 만들어 놓은 거고.
객관식 문제 수능 푸실 때는 번호 상관없습니다. 번호 무시하세요. 비문학 풀 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풀 건데 번호는 무시하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선택지가 중요한 거예요. 선택지가. 번호에 상관없어요. 글에 나오면 그냥 바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 이게 근거야. 여기에 뭐 14번에 뭐 5번이 여기에 이거의 근거야. 그럼 바로 쭉쭉 그어버리셔야 돼요.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뭐 우왕좌왕 글을 다시 읽는 그 버릇이 안 생깁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습관이 중요하다고. 알았죠? 이거 잘하는 친구들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 다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내신 보듯이 읽었다고 또 있고 읽었다고 또 있고 문제 풀 때마다 또 있고 이러면 뭐가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러면 오버타임이 나와요. 제일 좋은 거는 이 문단을 읽었다. 내가 중심 내용, 뭐 중요한 내용 다 미친 거죠. 권했죠. 요거 정리해서 내 머릿속에 킹 시켜야 돼. 이거 관련 문제 다 풀 때까지. 여기 이 문단에서 얘기하는 거 1문단 플러스 얘까지 킹 시켜야 돼. 그래서 그럼 다 읽었을 때 중요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친구도 이러면 수능 안 해도 돼. 그 정도 되면. 그런 친구들은 한 번 지금 읽고 문제가 쫙 풀려버리니까. 이 정도 2라운드 실력되면 학원 안 다녀도 돼.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정보량이 많단 말이야. 그렇게 미쳐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면 되게 해야지. 그래서 메모도 좀 하고 중요 표시 진하기도 하고. 왜? 3학년 되면 시간을 신경 써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다? 100% 오버타임 나와요. 그러면 지금 하나 두 개 날려먹는단 말이야. 못 읽어. 좀 쳐버려. 이게 현재 수능의 문제죠.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가시고 100점이요. 수능은요. 한 방에 내신처럼 이렇게 쫙 오는 것이 되는 거 없어요. 한 문제 한 문제를 내가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만점이 안 나와요. 내 말 듣다가 알겠어? 정성을 그래서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대충해서 대충 보면 나오겠지 착각을 하고 나 1등급만 나오면 돼. 1등급은 해마다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등급은 점수로 의미가 없어. 이런 적이 있어요. 이명박 정권 때 지금이랑 똑같아요. 수능 쉽게 대통령이 수능 쉽게 내! 한 적이 있어. 이 말을 안 들었어. 취임한 지 1년째, 2년 차에서 이제 그 지시를 내는 말 안 들었어? 화가 났죠? 3년 차 때 출첵위원들 쫄았죠? EBS 지문 그대로 따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문을 다 알려주고 시험을 보면 꼴이 돼버렸죠.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할까요? 수능이 쉬워지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등급 컷이 1등급 컷이 98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3점짜리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몇 등급 뜨죠? 2등급 뜬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180점 나왔습니다. 1하고 2하고는 달라. 그 해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가 4, 5등급이었거든. 근데 꿈은 서울대 미대야. 예체능은 수학을 안 봐요. 근데 서울대는 봐요. 반영이 적어. 국어가 세요. 예체능. 근데 4, 5등급으로 서울대 어떻게 봐? 죽었다 깨어나면 인서울도 힘들어. 근데 이제 2학년 겨울방학에 내가 그 학원 들어가서 만났는데 애는 절실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처음에. 그들이 애기가 다음에 겨울방학 끝나고 3학년 올라갔는데 조금씩 등급이 바뀌어요. 그러더니 여름방학 끝나더니 7월달부터 7월 모의고사 보거든요. 6번 가요. 고3은 7월달부터 1이 되기 시작해. 한장하고 좋아하죠. 그죠? 10월달, 9월달, 10월달에 1이 떴네? 야,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수능을 봤어요? 딱 집에서 채점해보니까 하나 틀렸어요? 야, 나 서울대 간다. 좋아했죠? 근데 등급이 그해 98이라고 했지. 틀린 게 3점짜리야.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2등급 떴습니다. 서울대 못 가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강조하냐. 공부 제대로 해서 만점 맞아버리면 등급 걱정 안 해도 되지. 등급은 자동 따라오는 거 아니야, 만점이. 그러면 내신 내가 못 봤다 하더라도 서울대 가, 못 가? 간단 말이야. 이런 사례는요, 선생님이 가르친 제자들 중에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안 되는 애들이 어디서 막혀요? 비문학에서. 그래서 오늘 이 텍스트를 가지고 예술을 어떻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건지를 그거를 여기 확인하면서 한번 볼게요. 펜 같이 들고 보세요. 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을 구분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읽으면 안 돼. 빨리 읽는 연습해야 돼. 세종대왕 꼽는, 여기 세종대왕 거기다가 뭐라고 얘 써놔야 돼. 누구에 대해서 이 글을 말하겠다? 세종대왕 중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거를 만들어놔야 돼요. 중심화되는 모든 글에 있죠. 그러면 많이 중화라고 쓸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중이라고만 쓸 거야. 아니면 나는 그냥 짝대기 V 표시할 거야. 이렇게 해도 돼.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 깨끗하게 보지 마세요. 비문하고 깨끗하게 푸는 거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세종대왕 중심하시죠? 꼽을 것이다. 조선시대 4대왕이 세종은 집현전을 두어 항문을 장려하였고, 자, 아는 내용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은 안 중요하다. 모르면 중요한 거다. 그럼 여기 세종이 집현전을 배웠네? 집현전이 뭐 하는 데래? 항문을 장려했대. 그죠? 그럼 중요하다. 집현전, 화살표, 항문 장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기호를 많이 쓰세요. 근데 뭐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면 안 중요한 거다. 훈민정음 차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아는 정도예요. 창제하였으며 다양한 과학기구를 만들었고 외부인을 진정시키는 등 무수한 업적을 남겼다.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중요해, 안 해? 한 가지. 맞아? 그러면 어디서부터? 집현전부터 두었다, 업적을 남겼다, 거기까지는 세종의 예술의 업적이니까 모르겠어요. 표시를 딱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 당연히 중요한 거야. 그는 모든 측면에서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안 중에 특히 음악에서도 조용히 뭐 얘기하겠다. 모든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뭐 얘기할 거야? 음악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그럼 요 다음 문단에 뭐에 대해서 나올 거야? 세종의 음악에 대해서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과 관련된 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오케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작곡을 제작하기도 했던 세종은 그가 음악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비문학은 태초부터 나오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관심을 가진 이유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업적이 있긴 한데 이 중에서 뭐에 대해서?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 이만큼 구체적으로 뭘 했어? 작곡도 했고 뭐도 했대? 악보도 제작했대. 한 일이지. 마지막 문장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서 그 밑에 문장에서 뭐 이유 찾아야 돼. 이유. 알았어? 뭐 음악에 관심을 가진 이유를 찾아야 돼.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어떻게 순간순간 팁을 해놔야 돼. 문제 풀 때까지. 그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얘기했지. 어떤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볼래요? 못 볼 수가 없었어.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걸 우리가 한번 지금 뭐 했어? 그 다음 문단 읽기 전에 정리했죠? 아, 음악에 대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음악과 관련된 건 중요한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보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 웅중망으로 오르는 향악이 존재한다. 아, 향악. 작은 땅표가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 중요한 것이 있는 거야. 향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언제? 고려에서 조선까지. 향악이라는 게 있었어. 향악은 뭐야? 아, 웅중음악이야. 그죠? 주로 단어를 입력시키세요. 머리날 순간 입력할 때. 그러나 자 이렇게 빠뜨에 해당하는 말 나오면 뒷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표지어라고 해요. 표지어는 내가 어디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지어는 항상 나름대로 중요 표시를 해주세요. 어떤 기호를 쓰든가. 빠뜨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왕실에 주관하여 제사 의례 때 우리의 것인 향악이 아니라 야 우리 게 아니야. 제사 의례 때 쓰는 게 우리가 아니라 끊어야죠. 긴 문장을 끊어서 보세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중국에서 트로트 음악을 사용해서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네. 우리 세종 주치성이 강한 사람이야. 중국 거 안 좋아해. 중국산 안 좋아해. 승질난 거야. 그래서 뭐 세종은 돌아가신 이유가 왕후들의 제사 때 중국 음악을 쓰는 것에 반대했겠죠. 제사 의례 때 사용하는 우리 고유의 음악을 만들기로 했어. 자, 왜 관심을 기울였니? 제사 때 쓸 우리의 고유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진 거지. 맞아? 그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됐니? 그러면 다시 한번 1문단, 2문단 정리하면 세종의 업적 중에 가장 여기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음악적인 거야. 그러면 음악을 가진 이유는 뭐야? 관심을 가진 이유는 조상 제사 때 지내는 거가 중국산이었어. 중국 음악이었는데 이걸 싫어했어. 그래서 우리 고유의 음악을 만들게 됐구나. 정리됐죠.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됐죠.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많은 정보량이 자동 훈련이 되고 나중에 문제를 한 방에 쫙 풀 수가 있다고요. 지금 다시 보는 습관. 그 다음 3문단 뭐야? 빠뜨 또 나오네요. 빠뜨 나오면 역시 뭐야? 앞문장과 반대되는 거죠. 제사에 쓰이는 음악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서 여기서 뭘 얘기했다?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해. 어떤 것들이 어려운지 그거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넘버 매겨보세요.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할 때처럼 요거죠. 당시 신하들 가운데 중국 음악 대신 우리의 음악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네. 그죠? 그래서는 뭐 결론이에요. 세종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음악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해서 스스로 만들었어. 반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지 않았어. 신하들이 왕이 만든 음악일지라도 국가의 제사를 때 쓰이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했어. 자, 첨예하게 대립됐죠? 갈등을 겪고 있어요. 결국 그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결론 나오겠죠. 결론 나오면 뒤에 이런 것들 표지어라고 합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 세종 때에 이르러서야 세종이 만든 음악의 제사회. 세종 때는 그럼 사용됐다 못됐다? 맞아? 그런 게 오다고 나올 수 있어. 여기서는 누구 때 사용된 거야? 세종 때 사용된 거죠.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선택지 내용 지문제에서는 어떤 것들이 선택지로 바꿔서 나와? 세종이 살아있는 전에 반대로 무릅쓰고 음악을 사용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음악을 제사 때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그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내용 지문제. 알았어요? 질문에 있는 말을 살짝만 바꿔놔요. 오답 문제. 세종 비슷하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종묘에서 역대 제왕의 제사를 지낼 때 쓰던 음악은 그 개념이죠. 역대 제왕의 제사를 지낼 때 쓰던 음악을 뭐라고 해? 종묘 제례악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종묘 제례악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 종묘 제례악 가운데 세종이 작곡한 곡으로 세종 얘기니까요. 뭐 있어요? 여민락 보태평, 정대역 등이 있다. 이런 것들 킵해놔야 되죠. 세종과 관련된 거니까. 이는 종묘 제례하고 더불어 2001년에 유네스코 이게 의미네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네요. 마지막 문단.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이 되면 서울 종묘에서는 종묘 제향 행사가 열린다. 종묘 제향 행사 얘기하는 거고, 이 행사에 세종이 작곡한 음악을 포함한 종묘 제례악을 들어볼 수 있다. 세종대왕이 어떤 곡을 작곡 있는지 이에 참여해보자. 이걸 쓴 목적이죠. 그죠? 이거 독자에게 권한 맞아? 권유가 역시 중요한 거죠. 이런 거는 구조적인 문제 파악하는 데 잘 나옵니다. 세종의 음악적 재능을 얕볼 수 있습니다. 내용 짧으니까 머릿속에 문단의 내용 쭉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지문을 안 보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박 나는 거죠. 알았어요? 그 다음에 빨리 읽는 연습 하셔야 돼요. 세워라 대보라 하면 답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정리한 거 가지고 9번하고 10번 봅시다. 9번 문제 잠깐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 있는지 딱 떠올려 보세요. 세종 과학문화와 음악에도 관심 몇 문단? 1문단에 있었죠?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세종은 제례를 할 때 우리의 고유 어디에 있어요? 2문단에 나왔었죠? 이렇게 딱딱 나와야 돼요. 3번 오늘날에도 종묘 제례에 가면 세종이 직접 마지막 문단에 있죠? 매우 오래 거기 맞아요?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단 말이에요. 4번 세종의 제사를 때 쓸 우리 음악을 만들기로 하자.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다. 4문단 위에 있네요. 4문단인가요? 몇 문단인가요? 거기 있죠? 신하들의 반대가 어려움이 있었다. 맞아요? 그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5번에 어디가 틀렸는지 보세요. 조선시대 역대 제왕을 기르고자 제사를 지낼 때는 세종이 작곡한 종묘 제례악만 얘만 썼대? 그 음악 중에 세종이 작곡한 음악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내용 이런 식으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이 많은 제한적인 조사, 보조사. 됐나요? 답 나오죠 쉽게. 이끌하는 반응 이런 거를 무슨 문제 유형이라고 하냐면 추론 문제라고 해요. 추론 문제 유형이 제일 어려운 유형이에요. 아닌 거예요, 혹시? 그러면 아닌 거예요 부분에 X를 해놔야 되겠죠? 세종대왕 국가 제사 때 쓸 음악을 직접 만들었어. 만들었니? 그죠? 오. 고려시대에는 우리 음악이 없어서 제사 때 중국의 음악만 사용했구나. 우리 음악 없었어요? 이 문단 첫째 줄에 우리 음악이 뭐라고 했어? 뭐가 있다고 했어? 향악이 있다고 그랬지? 고려에서 조선까지? 맞아? 틀렸네. 뭐가 틀렸어? 우리 음악이 없어서 이 말이 틀렸대. 거기다 뭐라고 썼는데? 향악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러면 제대로 푼 거예요, 문제를. 뭐가 틀렸는지 알고 푸는 거잖아요. 이게 푸는 겁니다.
느낌 필로 푸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선생님이 어떻게 보는 건지. 그래서 5개의 지문의 유형이 있습니다. 인문, 사회, 기술, 과학, 예술이 있어요. 이게 이 중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어떨 때는 2개 지문이 짤봉돼서도 나와요. 이걸 복합 지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드러난다? 실력이 는다. 알겠어? 지금 하는 이게 헛되지 않으려면 다르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해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훈련을 하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안 무너집니다.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맞아?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학 때 이제 중3 겨울방학이 있지? 빠르면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 내가 여기 계속 그동안 있으면 만나는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 학원이 지금 있는 이론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이 좀 시험 평가 잘 내서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홍보할 그 비용을 여러분한테 씁니다. 좋지 않냐? 그지? 누구 소개? 아, 영석 소개로 왔어요. 오늘 영석 이거 와봐. 그죠? 방법이 방법이 제일 좋잖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만약에 공부를 계속 나중에라도 하게 되면 수능을 선생님이 자신 있게 얘기해요. 만점을 받을 수 있어. 누구나. 물론 조건은 있잖아. 아까 얘기한 게으른 친구들은 안 돼. 그리는 거 현저하게 느린 친구들 안 됩니다. 어휘력 딸리는 친구들 안 됩니다. 어휘 공부 하셔야 돼요. 특히 한자어가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나오기 필요합니다. 지금 하는 거 헛된 거 아닙니다. 고등학교 가서 내가 상위권에서 놀려면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아니라고 했으면 하지 마세요. 제발. 그 다음에 온문문화 넘어가고요. 자, 시간 좀 봐주실래요? 몇 시에요? 선생님 지금 영상 준비하고 시간이 우리 8시 반까지죠? 자, 온문 갑시다. 아저씨는 필기를 하세요. 알았죠? 교재를 안 갖고 오면 거기에 대한 뭐가 따라야 돼요? 자, 잠깐 영상을 끊어서 갈게요.